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날 김영애. 월요일에 학교에 갔다가 수업이 끝나고서야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집에 들어섰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버릇멍이 들도록 쌀이나무 회추리로 종아리를 치셨다. 그리고 또 우셨다. 사람도 소처럼 운다는 것을 나는 12살 때 처음 알았다. 나는 점점 집이 싫어졌다. 읍내에 사는 친구들과 모든 것을 비교하며 가난하고 촌스러운 아버지가 엄마가 싫었다. 강목천에 검정물을 들여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옷 삐끗하면 바가지머리가 되기도 하는 단발머리 바느질 가위로 엄마가 잘라주는 머리에 늘 주눅이 들었다. 그런데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다. 자기 집에 나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이 마을 저 마을 자기네 집에 같이 가자고 하면 얼른 따라 나섰다. 토요일 오후에 친구 집에 가서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놀다가 월요일에 학교로 가는 일이 자주 반복되었다. 주로 성순이를 따라 냇물을 건너갔다. 그의 조일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냇물이 불어났다. 어쩔 수 없이 이틀을 성순이네와 성옥이네를 오갔는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은 화정리 선이네 집에 갔다. 선이네 집은 오리쯤 걸어 나와서 버스 정류장이 있는 동네에 있었다. 선이는 언니가 둘 있는데 시집갈 나이가 가까운 처녀들이었다. 마침 그 동네에 동춘 서커스단이 들어왔다고 했다. 저녁을 먹고 언니들하고 구경을 나갔다. 가을거지가 끝난 눈에 집채보다 더 큰 천막을 쳤는데 구세오라 금수나 유행가가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 같으면 다 큰 처녀가 밤에 서커스 보러 간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미운 이유를 한 가지 더 만들었다. 선이와 나는 입장표를 내고 정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무대 뒤쪽 천막을 살짝 들추고 살금살금 기어서 들어갔다. 언니들이 망을 봐주었지만 들킬 것 같아 방망이질 치던 가슴이 끝날 때까지 진정되지 않았다. 어쩌다 친구 집에 초대받지 못한 주말에는 외갓집으로 고모네 집으로 갔다. 점점 겁이 없어지고 주중에도 집에 안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던 눈으로 밤을 새우고 물어물어 찾으러 다니던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 아버지도 회출이 드는 것을 포기하셨다. 끝이 보이지 않던 나의 친척집, 친구집 순례와 방황은 다음 해 12월에 끝이 났다. 기적처럼 선물처럼 너뚱이 동생으로 사내 아기가 태어났다. 12달을 내 동생으로 살다가 내 잘못으로 하늘나라로 간 여동생의 환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잘 돌보는 일이 먼저 간 동생에게 용서받는 일일 거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 엄마처럼 애정을 쏟다가도 문득문득 떠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버지의 소울음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고 엄마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죽은 동생은 벌써 잊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를 무척 예뻐하는 엄마 아버지가 가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였다. 막내 남동생의 옹알이가 시작될 무렵 봉실산 하늘에 퍼지는 붉은 노을이 너무 예뻐서 한 번씩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저녁 밥솥에 불을 떼고 있었다. 아궁이에 탁탁 타다닥 탁 부직갱이 장단에 맞춰가며 마른 솔잎을 넣고 있는데 아버지의 어깨침이 내 옆에 앉으셨다. 내 이름을 촉촉한 목소리로 부르셨다.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부직갱이 잡은 손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솔잎 한 줌을 집어 아궁이에 던져 넣으며 말씀하셨다. 경란이가 죽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투명하고 어색하게 더듬거리기까지 하면서 한마디 하시더니 얼른 일어나 정지문을 나가셨다. 아궁이 불 때문인지 아버지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내 얼굴이 뜨겁게 화끈거렸다. 왜 이제야 말하는데요? 진작에 말해주지 않고요. 그 한마디 하는데 오래도 걸리셨네요. 아버지 뒤에다 대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가슴 쪽에서 올라오다가 목구멍으로 꿀꺽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별다른 감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나 때문에 경란이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식구들은 없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격이 변해갔다. 여자였지만 5명의 사내들을 쥐락펴락하는 윗물 대장이었다. 아랫물과 윗물 아이들이 전쟁놀이나 내기 같은 것을 벌일 때는 앞에서 윗물 부대를 지휘할 정도로 겁없는 머시매 같던 나였다.
막내 경란이가 그렇게 된 후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눈을 내리깔고 다녔다. 저만 지킬까에 어른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이면 얼른 다른 길로 돌아서서 지나가곤 하였다. 말수도 줄었다. 그날 이후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사춘기를 보내면서 조용한 성격으로 변해갔다. 경란이 사건을 겪으며 아버지와 마음이 더 멀어졌다. 가난해서 싫었고 완고해서 싫었다.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상급학교도 가지 말라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다. 컸어도 진정으로 잘해드리지 않았다. 자식의 도리를 했을 뿐이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는 숨이 막혔다. 경란이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소울음 소리가 어제 일처럼 귀에 쟁쟁하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슬처럼 여리었던 것을 오늘에야 깨닫는다. 그렇게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완고하지 않았다면 그 보릿고개를 어찌 넘겼으며 5대 종손 7남매 장남의 역할을 어찌 해내셨을까. 당신 자식 5남매는 또 어찌 키웠겠는가. 나는 절대 하지 못했을 아버지의 이런 세서의 삶이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진다. 사춘기의 방황을 끝내게 해준 보물 막내 남동생은 어느덧 덤성덤성 흰머리가 보이는 60을 코앞에 둔 중년이 되었다. 그 중년 남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안부전화를 걸어온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지금 누나와 매형이 부모님 대신이라고 나름 신경을 많이 써준다. 무슨 날이라고 이름 붙은 날에는 용돈이 입금되고 건강보조식품은 택배로 도착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맛집을 찾아내서 우리 부부를 불러내곤 했었다. 근래 몇 년은 현대 역병인 코로나19를 조심하라고 애정어린 잔소리를 늘어지게 하기도 한다. 우리 남매는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며 같이 늙어가는 중이다. 오늘 비로소 귀엽고 영특했던 동생을 떠올려보니 웃을 때 볼 눈물이 깊던 아이였다. 엄마, 아빠, 언니, 오빠를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하다가 뭉텅뭉텅 입 밖으로 내놓던 아이였다. 뒤뚱뒤뚱 그런 말을 시작하던 아이였다. 아버지와 엄마의 미소였고 행복이었다. 사진 한 장 가진 게 없지만 머릿속에서 가슴에 콕 박혀있는 영원한 돌쟁이 내 동생이었다. 이제 떠난 동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고 입가엔 미소가 번진다. 이제부터는 그리운 추억으로 가끔씩 꺼내보아도 될 것만 같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고들 한다. 버리기를 잘해야 한다고 노인 전문가들이 여기저기서 말한다. 사인첩부터 정리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기 싫어 오래된 사진들부터 정리했다. 결혼 전 사진은 한 장도 남지 않았다. 친정 부모님 사진도 없다. 사진 한 장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더욱 그립다. 인정머리 없는 내가 미워진다. 저 멀리 당일리 발전소 굴뚝에서 퐁퐁퐁 수증기가 솟아나온다. 얼마쯤 둥근 기둥으로 올라가다가 흩어져 갖가지 구름 모양으로 되어 구름과 섞인다. 수증기를 들추고 붉은 아침 해가 나오기 시작한다. 새벽별은 어느 틈에 실어 들어가고 그 시점에서 햇살이 퍼지기 시작한다. 황금색 주름 사이에 은가루 같은 봄 기운이 가득 물려있다. 퇴근하면서 혹시나 하고 앞집의 초인종을 눌러보았다. 딩동딩동 벨이 두세 번 울리고 덜컥 문이 열린다. 푸석한 얼굴에 충혈된 눈으로 아기 아빠가 나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차 실수했거나 싶었다. 온종일 아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다가 집에 와서 좀 쉬려는데 내가 주책 없이 방해한 것이었다. 미안해요. 아기가 너무 걱정돼서요 했더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조심히 살았는데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다. 그나마 빨리 병원에 간 거며 수속하는 과정이 순조로워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했다. 나른한 눈으로 웃는다. 한 달 동안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앞지가 아이가 퇴원했다. 나는 핑크와 파랑의 체리가 안경 맞은 아기용 마스크 박스를 퇴원 선물로 건네주었다. 예전보다 볼살은 빠지고 때는 늘었지만 키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아요. 아기 엄마가 선하디선한 눈으로 크게 웃는다. 마스크 안에서도 활짝 드러낸 하얀 이가 웃고 있었다.